네, 안녕하세요. 에파너로 모든 감리서류 아키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아키엠 V2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우선 설치부터 그 다음 안에 들어가서 작성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상단에 아키엠이라고 검색 후에 보시면 아키엠 V2 해서 노란색으로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선택해서 열기 또는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 버튼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실 때는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구글 로그인 세 가지 중에 편한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네이버 로그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리스트 화면들이 보일 텐데, 우선 이제 현장을 만들기 이전에 다른 설정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우선 이 석상 모양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먼저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프로젝트 보기 설정, 복원 설정, 대표 아이디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용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프로젝트 보기 설정부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개설된 현장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현장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하단에 보이기 버튼 누르면 그 해당 현장들만 최초 로그인 했을 때 보이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는 아키엠 V2 현장 목록 해가지고 숨기기 보이기 똑딱이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기존의 아키엠 V1에서 이제 작업했던 프로젝트들을 V2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은 V2 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V1 현장들 목록을 볼 필요가 없다 하실 때는 이 숨기기 버튼 쪽으로 눌러주시고 하단에 보이기 눌러주시면은 이제 그 설정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다음 다시 뒤로 가서 이번엔 이쪽 프로젝트 복원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복원 설정 눌렀을 때는 삭제된 이 계정 안에 현장들, 삭제된 현장들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현장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의 복원 버튼을 누르면 해당 데이터들을 다시 전부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들을 삭제를 하도 이제 뭐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복원 설정 들어와서 해당 현장을 복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아이디 설정, 맨 하단에 대표 아이디 설정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표 아이디 설정, 이제 아이디 공유는 본인 포함 5개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키엠 V2를 사용하시면 본인 포함해서 5분까지를 이제 기본으로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할 때는 우측에 추가 버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추가하고자 하는 분의 성함, 스마트폰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승인 대기 리스트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분이 직접 이제 아까 저희가 뭐 네이버 로그인 아니면은 카카오 로그인, 구글 로그인 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로그인을 최초 했을 때 어느 사무소에서 초대를 했는데 수락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를 확인하면서 이제 그때 수락을 하게 되면
현장 이제 프로젝트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작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기능을 아마 자주 이쪽에서 사용하실 거고요. 다시 맨 처음 홈 화면으로 가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내 정보 아이콘이 있는데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하단에 스마트 서명, 스마트 서명 1, 스마트 서명 2, 그다음 메인 서명을 설정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명을 두 가지를 등록하실 수 있고요. 서명을 등록할 때는 서명 등록 버튼을 눌러서 수기식 서명을 입력한다든지 수기식 서명을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좌측에 이미지 업로드 이 부분을 눌러서 도장 PNG 파일 등 이미지 파일로도 서명을 등록하실 수 있고요. 밑에 메인 서명에서는 이 두 가지 서명 중에 어떤 거를 서명으로 이제 기본값으로 둘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다음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뒤로 가서 현장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등록은 우측 하단에 현장 등록 아이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 감리, 해체 감리 두 가지 중 하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일반 감리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감리로 들어오시면 사업명부터 이제 공간, 정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잠시 영상을 멈춘 후에 이 부분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체크리스트 부분이 있는데 적용 기준 눌러보시면은 건축법 시행규칙하고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이 있는데 뭐 다른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었다면은 뭔가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건축법 시행규칙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후에 템플릿은 상주, 비상주, 책임상주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에 알맞는 상주인지 비상주인지 책임상주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차이는 체크리스트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에서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상단에 주소까지 입력이 완료되셨으면은 하단에 공간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동 명칭 그대로 뭐 1동이면 1동, A동이면 A동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동 입력하신 다음에 지붕, 층, 기초, 기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해당 부분을 체크하면은 이 지붕이라는 공간을 생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붕이라는 공간이 필요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후에 옥탑 몇 층까지 있는지, 지상은 몇 층까지 있는지, 지하도 몇 층까지 있는지
입력해 주신 후에 기초랑 기타 부분도 지분과 똑같이 해당 공간이 필요하시면 체크를 통해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동에 대한 정보를 입력했는데 만약에 동이 두세 개, 뭐 네다섯 개 이렇게 된다면 좌측 하단에 동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한 번 더 같은 작업을 통해서 동을 추가적으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저장. 이제 CMX라고 제가 방금 개설한 현장인데 해당 현장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최초 전경사진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공정률, 그 다음 스마트 체크, 스마트 협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전경사진을 눌러서 사진을 추가해서 이제 뭐 다른 사진으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저도 사진 추가 버튼을 누른 후에 방금 사진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했고요. X를 눌러서 나가면 이렇게 대표 사진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눌러서 또 다른 사진으로 변경하실 수 있고요. 하단의 공정률 부분은 눌러서 날짜와 실시 공정률, 예정 공정률을 입력해서 한눈에 대략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얼만큼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작성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날짜 선택 후에 실시 공정률, 예정 공정률.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바 모양의 공정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로보드. 드로보드는 이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면, 시방서 등 서류들을 등록해가지고 편할 때 열람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드로보드의 경우에는 이제 PC에서 PDF 등록을 하셔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사진, 동영상, 일지, 체크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동영상 부분을 누른 후에 보시면 달력 화면이 나오는데 날짜는 아무렇게나 선택 가능하시고요. 날짜를 선택하신 후에 동 그리고 어느 공간인지 선택을 해주시고 공정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제 이때 해당 이제 현장 가셔서 공사 사진 촬영하시고 여기서 관리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을 등록 눌러서 바로 촬영해서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하단에 앨범 버튼 눌러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들을 업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앨범 버튼을 눌러서 저도 방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들을 업로드 했는데 이제 사진을 등록해서 끝이 아니라 사진보드를 입력하고 싶을 때에는 해당 사진을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우측에 사진보드 표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신 후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사진보드가 완성이 되고요. 이제 사진에 대해 보드뿐만 아니라 우측 상단에 부통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보시면 사진에 대해서 마크업 기능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위아래로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알맞는 툴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안에서 잴 수 있는 스케일, 그 다음에 구름 모양, 설계변경 아이콘, 네모, 반투명 네모, 동그라미, 반투명 동그라미, 자유곡선, 화살표, 텍스트 까지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플로피 디스크 모양 아이콘 눌러서 저장을 완료하시면 되고요. 저장이 완료되었는데 만약에 이제 작성했던 마크업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실 때는 우측 상단에 똑딱이 모양 아이콘 눌러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되었던 마크업이 한 번에 없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시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진보드를 입력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내용이 많이 겹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우측 하단에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세 번째쯤 도면 모양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사진보드를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팝업창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내용을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드 위치 어디 쪽으로 할지 4가지 중에 선택을 해주신 후에 완료 확인 하면 일괄적으로 모든 사진에 사진보드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화살표 모양 아이콘 그리고 공유 아이콘, 필통 모양 아이콘, 그 다음에 이동 아이콘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등록된 사진들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사진 대지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사진 대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 번째 있는 사진이 맨 위에 올라와야 한다 할 때는 이제 해당 사진만 체크를 해주시고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위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사진 대지도 이 순서대로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버튼은 말 그대로 눌렀을 때 뭐 카카오톡이든 이메일이든 이제 메시지든 해당 사진을 공유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 모양은 말 그대로 삭제. 해당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 버튼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동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누르시면은
제가 방금 1동 지상 1층 그리고 이 안전이란 공중에 제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잘못 넣었다고 할 때는 다른 공중 선택해 주시고 확인. 네, 방금 사진을 옮겨서 골조공사로 이동을 했고요. 이제 이후에 일지 체크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일지와 체크리스트 입력하기 전에 이 공중 선택하는 부분에서 우측 상단에 해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날씨를 선택하게 되면은 일지에 그대로 박혀서 나오게 되고요. 맑음 선택 후 저장. 다음 다시 한번 일지를 들어가게 되시면 이렇게 감리 차관 사항부터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감리 차관 사항 등록 이 부분 아이콘 누르시면은 해당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상용구를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영역 회색 부분 영역을 선택해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감리 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도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전부 작성을 하셨다면 하단에 공사 감리자 설명을 눌러서 설명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장. 저장 후에는 체크리스트 누르시면 되고요. 체크리스트 등록 버튼을 눌러서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이제 검색하실 때 이상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yes 쪽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전부 이상이 없다거나 할 때는 상단의 전체 선택을 눌러서 전부 yes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서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공사 감리자 쪽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현장에서는 모바일 기기나 그런 게 있다면 현장 대리 서명까지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완료. 방금 이렇게 해서 사진 등록하고 일지 작성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한 상황인데 이제 우측 상단에 프린터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제 공사 감리 일지 체크리스트 그리고 사진 대지까지 한 번에 완료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PC에서 이 작업을 하실 때는 방금 이 프린터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PDF, 한글, 워드 등 다양한 확장자로 다운로드까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다시 이 홈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이번에는 하단에 스마트 협업 해가지고 감리보고 단계별 공사추진 종합보고가 있는데 첫 번째 감리보고를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 동일하게 달력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중 어떤 걸 작성하실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감리 중간 보고서 작성할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하단의 작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느 날짜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나오게 되면서 확인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감리 중간 보고서 폼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목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만, 이 동명칭 및 번호 부분만 전체로 할지 아니면 특정 동으로 할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해서 체크, 이제 관련 규정에 대한 체크까지 다 해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똑같이 미리 보기 눌러서 아까와 동일한 화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별지 서식이 그대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리 완료 보고서와 감리 중간 보고서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사용 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도 이제 동일하게 양식 그대로를 아키엠 내에 이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따라서만 입력을 하시면 방금 전처럼 이제 완성본 하나의 이제 문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의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상단에 공사 전, 공사 완료 등등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달력 화면이고요. 특정 날짜를 선택한 후에 작성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위에서부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체크를 한 후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4일 날짜로 공사 전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 날짜인 26일을 선택해 보시면 24일 체크리스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는 채로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어서 쭉쭉쭉쭉 하단에 뭐 어디까지 확인하셨는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측에 뚝딱이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제 언제 작성했는지 한눈에 리스트 형식으로 확인 가능하시고 똑같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눌러보면은 맨 처음에는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이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는 작성한 감리 체크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추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스캔 문서 부분 선택하시면 여기서 이제 감리 진행하시면서 여러 문서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아키엠 내에서 관리를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단에 뭐 파일 등록을 통해서 PDF 등 등록을 하시고 폴더 생성을 통해서 그 파일들을 분류하고 그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끝으로 종합 보고 들어가 보시면은 리포트, 다운로드,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리포트에서 특히 감리일지 이제 아키엠 V2 이 현장 내에서 작성한 감리일지를 기간을 설정해서 조회한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간에서 날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조회를 하시면은 최초 감리일지 대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해당 감리일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해당 현장을 개설하고 일지를 하나만 작성을 해서 하나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체크리스트 사진 대지도 모두 동일한 기능입니다. 이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조회를 했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작성된 모든 문서를 확인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쪽 들어가시면 이제 단계별 체크리스트, 뭐 공정별 체크리스트 감리일지뿐만 아니라 중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 등 이 해당 현장에서 작성된 모든 문서, 동영상부터 해서 스캔 문서까지 백업받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글 파일, PDF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요. 사진은 원본 사진은 날짜별로 폴더링 돼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 현장에서 관리 중인 사진 전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아까 그 리포트 쪽에서 사진 대지와 다른 점은 이제 날짜, 공종, 공간, 사용자별로 전부 다 구분을 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는 원하는 사진들만 선택해서 뭐 2장형이든 6장형이든 사진 대지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가 이제 아키엠 V2에서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해체 감리 쪽에 이제 자주 사용하실 만한 안전점검표랑 이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체 감리는 똑같이 우측 하단에 현장 등록이란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해체 감리 이 부분 눌러주시면 되는데 안에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감리 이용 쪽에서만 그냥 일반 해체인지 성면 해체인지만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현장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잠시 멈춘 후에 현장을 개설하시고 그 다음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현장을 개설했다면 이제 해체 카테고리 부분에 개설한 현장이 보일 텐데 저는 기존에 개설해 놓은 현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은 같습니다. 이제 뭐 대표 사진, 그 다음에 스마트 체크, 스마트 협업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일반 감리에선 이 부분이 체크였다면 해체 감리에선 안전점검표 그리고 단계별이었던 곳이 이제 장비 제한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일지 쪽 눌러서 보시면 단락하면은 이 화면은 계속 동일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보시면 이제 감리일지 대장을 먼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을 선택한 후에 뭐 최초 마감된 철거 전, 지하층 시착수 전까지 있는데 입력을 해주시고 우측에 작성 버튼을 누르면 아까 이제 일반 감리에서 보던 비슷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만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공정부터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이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다 하셨다면 하단에 서명 버튼을 눌러서 서명까지 마무리 해주시고요. 저장. 그 다음에 날씨 해 모양 아이콘 눌러서 동일하게 날씨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안전점검표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똑같이 대장 먼저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영역, 이 흰색 영역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점검 위치는 그 해당 현장 주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정 부위 공간이 아닌 그 해당 현장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작성 버튼을 눌러서 이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해체 작업 계획 그쪽에 있는 검사 항목들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어떤 항목인지 그 다음 검사 기준, 그 다음에 해체 작업자 감리자 검사 결과 OK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상이 없다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하단에 감리자 서명 입력해 주시고 해당 현장이라면 이 해체 작업자 서명까지 눌러서 서명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저장 한 후에 좌측 상단 프린터 모양 아이콘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 해체공사 감리일지 대장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날짜에 알맞는 일지, 그 다음에 똑같이 안전점검표 대장, 그 다음에 작성한 안전점검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뒤로 쭉 가서 홈 화면으로 오신 후에 이번에는 감리보고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보고를 선택하시고 똑같이 날짜, 누르시면은 이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을 만드실 때 개요 부분을 입력하셨다면은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요. 비어있는 부분만 항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두 작성이 완료됐다면 똑같이 우측 상단에 프린터 모양 아이콘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건축물 해체 감리 완료 보고서가 작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서 이번에는 해체 공사 및 감리 수행 결과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이행사항 확인, 해체 공사 결과, 주변 환경 및 부지 정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제출 서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허가를 했을 때 그 이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이 뭔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똑같이 해체 공사 결과에서도 점검 항목과 주요 사항 그리고 적용 결과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에는 이렇게 한 세트만 있는데 더 작성을 하셔야 할 때는 하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서 입력 칸을 늘려주시면 되고요. 작성을 완료했으면 우측에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및 부위 정리가 있는데, 이 콤보 박스 선택해 주시면 해체 후 부지 정리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 여부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현장에 대해서 부지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후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문서인데, 하단에 똑같이 추가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전후 사진을 등록하게끔 나와 있고, 이쪽에 소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입력을 한 후에 우측에 플로피 디스크 모양 이 부분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진 등록 버튼을 눌러서 이제 뭐 촬영을 할 건지 뭐 앨범에서 올릴 건지 선택을 해서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기능은 이제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 여부 확인,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내용을 입력한 후에 그에 알맞는 사진 전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감리보고 우측에 있는 장비 제원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재 및 장비 검토서 그리고 자재 및 장비 제원표가 이렇게 상단에 나와 있는데, 이제 자재 및 장비 검토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 개요, 대장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원표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사진을 업로드하고 안에 제원을 입력하시는 화면입니다. 우선 사진을 등록한 다음에 해당 사진을 누르면 품명과 이렇게 주요 제원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미리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우측 상단에 프린터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과 제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해체 감리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부분, 이제 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카페에 글을 올리셔도 되고 저희 대표번호에 연락을 하셔도 저희가 안내를 다 해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